안녕하세요, 스님. 전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결정 내리는 거 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제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좀 될 만큼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기를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 삶의 경험이 매우 적어서 작은 결정을 내리기도 이제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그런 제가 많이 부끄러워서 사실 그거를 좀 솔직히 드러내기보다는 어디 가서 좀 저를 포장하고 많이 꾸미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좀 최근에 관계에서도 친한 친구들에게 이제 손절당하고 그런 경험까지 이제 생기면서 정말 내가 인생에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결정을 잘 못 내리는데 결정을 내리고 싶으면 그냥 팍팍 내려게 해버리면 되고, 결정을 못 내리면 안 내리고 그냥 놔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을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를 문제 삼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야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망설일 때는 양쪽의 비중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이혼할까 말까 이혼할까 말까 이거는 이혼할 때 이익하고 안 할 때 이익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사는 게 90%가 좋고 안 좋은 게 10%다 이럴 때 계속 두 개 갖고 망설일까요? 딱 기분 나쁠 때만 잠시 좀 생각했다가만 덮어지지. 근데 뭐 모든 게 다 돈도 못 벌고 또 폭력도 행사하고 술 조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뭐 이런 남자가 있다. 얼굴도 못생긴 게. 그러면 이거 갖고 고민할까? 스님한테 물을까? 자기가 결정해버릴까? 그럼 저한테 물으러 온다는 거는 두 개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스님은 딱 보고 조금이라도 이쪽이 더 낫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얘기 딱 들으면 두 개가 비슷하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좋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좋다. 어떻게 해도 좋다 이 말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 하고 난 뒤에 후회가 될 거고 안 하면 계속 그때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반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해도 후회되고 안 하면 안 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방법은 그냥 한번 팍 안 해보는 방법도 있고 팍 해보는 방법도 있고. 왜? 이제까지도 살았는데 못 살 이유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냥 살자 이래 가도 되고 뭐 이제까지 살아봤으니까 응?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살아봤잖아. 그지? 그럼 혼자도 한번 살아보지 뭐 이러고 결론 내면 되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꼭 결론을 내야 되는 거라면 동전을 던져서 그냥 결론을 내버리면 되고, 꼭 결론을 안 내야 되는 거는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내가 결론 안 내도 저절로 결론이 납니다. 왜? 지가 딴 여자 생겨 가버리든지.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어느 날 마음을 바꿔가 탁 달라붙든지 이렇게 저절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둘이 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결혼할 때 이 결론을 잘 못 내리겠다. 그럼 내버려 둬버리면 돼요. 내버려 둬버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남자 중에 딴 여자 하나 생겨서 갚버리면 하나 남으니까 저절로 되죠. 둘 다 갚버려도 저절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든지 아니면 놔두면 환경이 바뀌어가 저절로 결정이 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지금 조마조마하고 하는 거는 이 다 욕심이에요. 노력은 안 하고 자꾸 결과만 좋게 벌. 그 49대 50일 중에 그 일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일을 더 먹을까 이런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망설여지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낸다면 아무거나 결정을 해버리면 되고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내버려둬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민은 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경제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주위에서 조언을 할 때 어때요? 야, 그 경제에 도움 안 되는 그 남자하고 뭐 때문에 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거 사는데 돈이 전부 다 아니지. 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을 잘 못 내리면 안 내리면 되고, 내려야 되면 그냥 팍 내려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안 내려놓고 나는 못 내린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내려놓고는 나는 결론을 잘 못 내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놓고는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 결론을 내리고 싶으면 팍 내려버리면 되고, 결론을 안 내리고 싶으면 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지는 않고 나는 결론을 못 내린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를 조금만 살피면 자기 모순, 그러니까 의도와 내면의 심리 사이의 모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굳이 하면 그때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된다, 안 내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 서지 말고 자기를 봐라.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론 내고 싶니? 물어봐. 정말 내고 싶니? 결론 내고 싶은데 어느 게 더 좋은지 몰라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망설일 때는 비율이 똑같다. 이 내 얘기를 참고해서 아무거나 팍 잡아버리면 돼요. 근데 별로 지금 내고 싶지가 않아. 그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심리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요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심리 불안이에요. 이게 원인은 심리 불안인데 심리 불안이라고 원인을 딱 안 보고 자꾸 바깥을 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분별하지 않는 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좋거나 싫거나 다양한 분별이 생기는데요. 그런 분별하지 않는 법을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별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분별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스님도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끝인가요? 다예요. 이 차를 먹으면 내가 따뜻한 걸 원할 때는 차가 너무 식었다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내가 시원한 걸 먹고 싶을 때는 차가 너무 따뜻하다, 차가 너무 이게 시원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큰 걸 원할 때는 컵이 너무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작은 걸 원할 때는 컵이 너무 크다 이렇게 다 분별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작은 컵, 내가 큰 컵을 원하는데 작은 컵이 왔다고 괴로워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컵이 왔으면 작은 컵대로 쓰면 되고, 큰 컵을 원하면 바꿔달라고 하면 되고, 바꿔주려는데 안 바꿔주면 그냥 작은 컵을 쓰면 되고, 그래도 큰 컵을 가고 싶으면 내가 가서 가져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괴로워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원하겠는데 그것이 돼야 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예를 든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 안 한다고 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도록 말을 하든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럼 안 되면 또 안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추우면 옷을 더 입으면 되고,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고, 그래도 추우면 불을 피우면 되고, 그래도 더우면 물속에 들어가면 되고, 그런 거지. 왜 날씨가 덥나, 왜 날씨가 춥나, 왜 물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춥다. 그러면 추워도 참자, 이런 길도 있고, 추우니까 옷을 더 입자, 이런 길도 있고, 이보다 춥다. 그럼 불을 피우자, 이런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선택을 그냥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분별한 건 뭐냐? 어른이 그러니 하면서 그걸 갖고 괴로움을 한다는 게 문제다. 그럼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좀 싫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 싫다고 말하면 되지 뭐. 당신 그런 말 들으니 싫네요, 이러면 되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뭐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뭐 어떡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수행법이에요. 내 까르마. 그런 거를 싫어하는 내 까르마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 싫음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 많은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나 무지하든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는 거는 세상이 이상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정치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대가 나를 비난한다고 막 욕을 한다 이래. 그럼 정치하지 마라 그래. 선의 경쟁을 하면 좋잖아요. 좋은 거 알아 나도. 근데 욕을 하잖아요. 야, 옛날에는 칼로 싸웠다 야. 옛날에는 경쟁 상대를 죽여버렸는데 요새는 그래도 칼로 안 죽이고 말로 죽이잖아. 그 정도면 양호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세상은 이대로 좋다가 아니라 현실이 그런 위에서 우리는 조금 나은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하는데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욕하는 게 좋나? 뒤에서 욕하는 게 좋지.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면 선생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욕하는 게 낫나? 내 간 뒤에 저거끼리 욕하는 게 낫지. 그 뒤에서 욕한다는 건 나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아니에요? 배려요. 안 하면 더 좋지만은 현실이 그걸 안 할 만큼 세상 사람이 좋은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말 안 하고 뒤에서 말하는 예의를 갖춘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이제 뒤에서 말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앞에서 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으면 돼요. 괴로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내 말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은 내가 들을 때는 괴로워하지 않는 법이 있는가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면 되고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원래 결혼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요. 뭐가 결혼할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부부가 이혼한다고 결혼할 일이에요? 원래 혼자 살았는데. 원래 혼자 잘 살았잖아. 그래서 같이 살았잖아. 그러다가 헤어지면 본전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옛날에 왜 혼자 살 때는 안 괴로웠어? 그럼 아무 문제도 없어요, 사실은. 태어날 때 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다 어릴 때 잘 살았잖아. 근데 돈 벌어가 살았잖아. 그것도 없어도
옛날에 없을 때도 잘 살았는데 뭐. 그럼 계속 없는 게 나아요? 하면 좀 가져보고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져보고 없는 게 낫잖아.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런데 나도 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려면 공부를 하면 되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욕심은 안 하고도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는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 그런 법은 없다 이래요. 그러고 싶은데요. 그럼 그런 거 있다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부탁해라. 가서 그거가 물어봐라. 또 더 물어봐요. 이제 질문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제게는 27살 큰딸과 25살 작은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째 큰딸이 말을 하지 않고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잠만 자고 출근을 합니다. 우리 셋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큰딸이 작은딸을 보려 하지 않고 함께 밥 먹기도 싫어합니다. 큰딸은 엄마가 작은딸만 이뻐해서 그렇다고 하고 작은딸은 언니가 문제라며 편들어 주지 말라고 해서 불화가 생겼을 때 제가 셋 중에 누군가는 집을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작은딸은 언니가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큰딸이 화가 나서 엄마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는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는데 작은딸은 안 나간다고 하고 큰딸은 엄마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큰딸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완전 인연을 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네. 아예 말도 하지 않고요. 예, 잠만 자고 얼굴 봐도 모른 척하고 제가 중간에 좋아하는 음식 들고 들어가서 먹으라고 해도 하루 종일 안 먹고 밖에 내놨더라고요. 내년이면 미국으로 아예 나가 살 계획인데 이대로 둬도 될지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삼지 말아라 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온 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큰 문제는 아닌데 큰딸이 정신적으로 지금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큰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즉 검진을 받고 뭐 필요하면 처방을 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큰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때만 가능하지 딴 사람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면 지금 얘기를 꺼내면 큰딸은 바로 나를 정신병 취급하느냐 이렇게 나올 확률이 현재 상태는 높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지한 거지. 제가 들었을 때는 벌써 큰딸은 정신적으로 지금 약간 문제가 있고 그거를 자기도 잘 모르고 동생도 잘 모르고 똑같이 건강한 사람끼리 지금 시비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내보낸다면 이때는 동생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니까 나가서 살면 되고 큰딸은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선택을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더 심각하게 빚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고 병원에 안 간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조금 나은 좀 이때는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작은 딸을 내보내고 작은 딸을 내보내면 큰 딸이 약간 이제 풀어질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딸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심리적인 그런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비거리가 동생이 시비거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누구를 선택하느냐 봤을 때 동생을 선택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너는 엄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악화되면 어떠냐? 내가 팍 죽어버려야 너가 후회할 거야. 정신 차릴 거야. 이런 심리로 움직이면 이제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함을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이런 정신질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조울증일 때는 이런 경우가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인 경우는 자기가 죽어서 내가 팍, 누구 여러분들 뭐 하다가 남편하고 싸우다가 그런 거다. 내가 팍 죽어야 너가 정신 차리겠네. 이렇게 자식한테도 감지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아쉬운지를 너가 알 거야. 이게 이제 자해 증상이거든요. 우리는 상대를, 화가 안 들으면 상대를 때리는 성향이 있고, 안 그러면 나를 자해해서 상대가 이렇게 후회하도록 하려고 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잔소리해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놓으면 돼요.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가만히 놔놓는 게 좋고, 약간 도와주려면 동생을 좀 안 보이게 해서 좀 방에서 좀 풀어지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병원 얘기는 잘못 꺼내면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제 작은 딸이 집에 올 계획이 있었을 때, 오기 전에 제가 심리 상담을 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나만 받아야 되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서 반발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본인은 어떠냐면, 내가 병을 인정을 하면 내가 문제란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문제거나 동생이 문제란 걸 자기는 지금 듣고 싶은데, 내가 병을 인정.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거나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받아들이는 즉시 누가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내가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동생 보고도 그냥 조용히 건드리지 말고, 절대로 말하지 말고 있는 데 없이 지내든지, 안 그러면 동생을 내보냈어요. 만약에 조금 더 악화되겠다 싶으면 동생을 내보내는 게 좋아요. 완전히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내보내는 게 좋다. 이게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 경쟁 문제가 아니에요. 언니가 지금 큰딸이 심리적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크게 걱정 없는 거는, 직장이라도 나가주니까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태예요. 조금 더 되면 직장도 못 나갑니다. 방에만 박혀 있는데. 그래서 직장이라도 나가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행이다. 네, 직장도 나가고 그 취미 활동으로 보드 타는데 오늘도 보드 타러 나갔어요. 네네, 그건 좋은 일이에요. 네. 자기 상관 안 하고 내버려 두든지, 자기가 조금 관여하려면 동생을 내보내서 조금 방에서 조금 이렇게 굴에 들어가 있다가 조금 기어 나오도록 하려면 동생을 내보내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동생은 또 동생대로 또 난리를 피울 거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딸도 안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 큰 딸이 방 안에 있을 때 바깥에서 이렇게 밥 먹고 웃으면서 이러는 게 큰 딸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당연하지. 되겠죠. 저끼리 좋아가 히덕거리고 노네 이렇게 생각하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보항산매론에서요, 공부와 수행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와 수행의 차이가, 그러니까 공부를 수행에 바꿔서 넣어도 뜻이 통하고요. 네. 수행에다가 공부를 넣어도 또 뜻이 통하거든요.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불법을 널리 알려주신다는 뜻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공부는 뭐고 수행은 뭐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쓰는 사람이 수행을 공부라고 쓰기도 하고 수행이라고 쓰기도 하고 기도라고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쓰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용어를 스님들 선방에서 공부 잘하세요 이럴 때는 무슨 뜻으로 쓰인다? 학교 공부란 뜻이 아니지. 수행 잘하세요라는 것을 공부 잘하세요 이런 용어로 쓰기 때문에 언어기 때문에 이런 말이나 저런 말이나 질문자의 말처럼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런 거라고 말하고 수행은 이런 거로 말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걸 말하고 통상적으로 보통 기도라 그러면 뭘 이렇게 비는 거를 기도라고 하죠. 근데 우리 정토에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세요 할 때는 빌어라는 거예요,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이 독특하게는 뭘 빈다는 그런 개념의 주로는 다수 한 70%는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 기도라는 말도 수행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다. 공부는 뭐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좀 지식을 습득하는 걸 주로 뭐라고 한다? 공부라고 하지만은 그게 보통 공부의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수행을 공부라는 용어로 쓰인다. 선방에 계신 스님들한테 스님들 공부 잘하세요. 이 말은 수행 잘하세요. 이 의미로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행이라고 말하면 주로 이제 마음 관리하는 것, 이 마음을 닦는 것을 주로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마음 공부하는 것, 기도는 뭘 비는 것, 자기 필요한 걸 비는 것, 공부는 뭔가 경을 공부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이 쓸 때 따라서 수행을 공부라는 용어도 쓰고 정진이라는 용어로도 쓰고 기도라는 용어로도 쓰기 때문에 그건 앞뒤 문맥을 봐가 어떤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딸 아이를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지금 17살 된 딸이랑 15살인데 작년 4월쯤에 큰아이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나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서 네가 왜 우울증이야? 라고 했는데 엄마 나 자해도 해. 그래서 봤는데 이제 안 보이는 쪽에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쪽에 좀 상처가 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의 심리 상태를 이제 계속 체크하고 치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10월 달에는 둘째가 학폭 피해자여서 또 아이가 자해를 하고 자살을 또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부모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이를 지킬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저도 많이 이렇게 우울하고 많이 깊어가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와중에 큰 아이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좀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작은 아이 사건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본인 SNS에 실명을 공개를 해서 이게 또 다시 마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진행 중인데, 뭐 결론적인 거는 저희 이제 마탁으로 이제 큰 아이는 잘못한 건 맞는데 저로서는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진학하는 거나 대학 진학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걱정도 많이 되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제가 견뎌내는 제 마음이 정말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냥 해결하면 돼 하고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해결을 하는데 이게 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나는 괜찮은 건가? 우리 아이를도 살펴야 되지만 나는 괜찮은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스님한테 저는 정토회 회원도 아니고 그냥 처음 와봤는데 그냥 마음에 이걸 좀 덜어내고 싶은가 봐요.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병원에 먼저 가봤어요. 자기 치료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째는 뭐 이런 두 아이를 자기가 지금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도 치료받고 상담받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고, 아이도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엄마가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약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치료가 지금은 제일 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치료해야 되지만 두 아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자기 치료가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자기 치료를 하면서 두 아이를 감당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질환도 연애 육체적 질환과 똑같습니다. 근데 육체적 질환은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 어디가 뭐 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병이라고 이게 받아들이는데, 정신질환은 그 질환 자체가 안 보이니까 자꾸 요행을 바라죠.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을 자꾸 악화시키고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아이도 뭐 학폭을 당했다 이것만 갖고 자꾸 문제를 삼지 말고 첫째 아이를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즉 트라우마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를 받고 건강한 게 우선이지 처벌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현재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옮기는 게 낫냐, 안 그러면 이 학폭이 진행이 된다면 가야 한 학생들이 뭐 전학을 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고집을 할 게 아니고 선생님과 학교와 의사와 의논을 해서 그 아이들도 또 내가 볼 때는 문제지만 그 아이들도 또 누구 집에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다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그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몸이 안 좋으면 의사의 조언, 주치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역시 정신과의 그런 의사의 이렇게 상담을 받아가면서 이 정도면 학교를 쉬는 게 나은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학생이니까 입시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이미 그건 뭐 건강을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딱 걸리면 직장도 그만둘 수도 있고 학교도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건강이 안 좋은데 공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애가 나중에 자살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뒤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건강히 공부할 수 있으면 그 나이에 공부해야 되니까 하지만 건강의 관점을 먼저 세우고 공부를 해도 되겠냐, 된다 하면 하고, 공부를 지금 하기 좀 어렵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멈춰야 되고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넘어져가 다쳤는데, 내가 늘 정기적으로 운동하다가 넘어져가 다쳤는데, 그러면 기부스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 상태로도 내가 매일 조깅을 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해도 되느냐? 아, 그러면 더 나서 안 된다. 그러면 쉬어야지. 매일 하던 거라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108배 절을 하는데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무릎을 다쳤다. 그러면 이 상태로 절을 해도 됩니까?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안 하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로 한 걸 하지 않은 거는 마음의 이 결심을 굳히자. 즉 나약한 마음을 이렇게 좀 단련시키자 할 때 하기로 했으면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객관적으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무릎 관절이 이상이 됐는데도 일어났다고 하면 된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이 건강 상태로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공부를 하고, 이 건강 상태로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도 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없다 하면 그냥 학교를 다녀야 돼. 왜? 그 나이에 다른 일이 할 게 없으니까. 그게 본분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게 학생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 건강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쉬는 게 낫겠다 하면 내일 시험 치더라도 오늘 쉬어야 된다. 하루만 더 참았다가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거는 전혀 중요 안 하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라 이렇게 듣지 말고, 이 건강이 우선이고 이 건강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학교를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돼가. 자기는 그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 자기는 그냥 엄마지. 무슨 그 전문가가 아닌 게 자꾸 전문적으로 조언을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환자가 오면 스님이 의사도 아닌 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의사한테 보내가 의사 의견을 듣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혹시 내 탓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자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책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면 자책을 하면 좋지. 자기 탓은 있지, 맞지. 원인 제공자에게 자기의 이 결혼 생활에 불안이든 자기가 원래 또 이 아이들처럼 심리 불안이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태아와 그다음에 육아 과정에서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올 거고, 나는 원래 그러진 않지만 부부 갈등이 심했다도 이런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내가 뭐 자세히 안 들어보지만은 벌써 두 아이가 다 이렇다 하면 자기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남 탓으로 너무 돌려서 안 된다는 거지. 내 탓으로 돌려가 자책하는 그게 자기 정신질환이라는 거야. 이게 내 탓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내 탓이다 해가 움츠러들면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자기가 자책하는 것 자체도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책을 안 하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자책이 무슨 도움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가 어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 아내 몰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또는 뭐 주식 투자가 돈을 날렸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집도 막 접혀가지고 막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길거리에 남게 됐다. 그럼 누구 책임이야? 남편 책임이지. 그러면 남편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반성한다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떠나? 내 책임이라고 죽어버리면 나머지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푼다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직장에 다녀가 담은 생활비라도 되든지, 그럼 직장도 못 나갈 형편이면 집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 청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인이 직장 나갔는데 자기는 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게 다 회피야, 회피. 그게 엄격하게 내 책임이라고 죽었다 하지만 책임 안 지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돈 날려가지고 가족들을 고생시켜놓고 지 죽어가지고 또 어떠니? 또 나머지 가족한테 또 더 심한
손실을 주는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과 같은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면 치료가 더 중요하지만은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엄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얘기 나누고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찾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엄마죠. 내 혼자 같으면 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 남 탓으로 돌리는 거를 하지 말고 이건 내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라는 거지. 자책한다는 것은 책임 안 지는 태도예요. 그게 책임을 지면 벌떡 일어나야지.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되지.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항상 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작가는 이 아트만 참나라는 게 있어서 그 참나에 집중하고 절대 불변하지 않는 그 관찰하는 자에 집중해야지 알아차림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경전대학교에서 배우기를 진리라는 거는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삼법인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된다 이런 말이 떠오르면서 이거는 무아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책 별로 옳지 않다 이런 분별이 팍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법집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분별인 건지 좀 헷갈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책이나 사상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지 저한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인도 학자거나 그러면 오파나스타드 철학적 관점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알면 되지. 이게 옳으니 그르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건 부처님 법에 어긋났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걸 100% 믿으면 뭐 하나 똑같아. 결과는. 왜? 내가 아무 고민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뭘 해도 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누가 한다고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걸 갖고 울고 불고 난리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노? 내가 보기에는 더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분께서 보시기에 가서 데려갈 때가 됐다 해서 데려갔으니까 거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내가 죽는다 해도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분께서 지금 갈 때가 됐다 하면 가겠습니다. 밖에 저승가는 마차가 서 있는데 빨리 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타야지. 난 지금 뭐 가족이 있고 또고 못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건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논리, 이게 신을 인정하는 거냐 어쩌냐 이런 논리적인 거는 그리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은 어떤 논리든 그 논리 자체에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번뇌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나를 찾아서 그 참나가 뭔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럼 무화가 되는 거고 있더라 그러면 유화가 되는 거지 뭐. 여기서는 좀 안 쳐다봤잖아.
자기는 안 쳐다보고 있느니 없느니를 논하는 것은 탐구는 아니라는 거야. 지식이지. 무아라는 지식, 참나라는 지식이지 그건 탐구는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탐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게 옳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어떤 세상의 주장에도 다 일리가 있을까 없을까? 예, 무당이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코끼리 만지기 하잖아.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뭐 뱀같이 생겼다. 일리가 있어 없어? 있어. 다리 만져보고 기둥같이 생겼다. 일리가 있어. 코끼리 전모가 아닐 뿐이지. 이 세상에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주장에도 다 일리는 있어. 그거를 우리가 진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뿐이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부 과정에서 또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지. 삼각형이 4개 가면 180도다. 이건 평면이라는 전제 위에서는 맞아. 그러나 이것을 우주에다 적용하면 안 맞아. 그러니까 질량불변의 법칙은 화학 법칙이 화학 변화라고 하는 그 제한된 범위에서는 맞아.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맞아. 핵 변화에서는 안 맞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를 전제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전제가 돼 있느냐. 어떤 말을 할 땐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빨갛다 할 때는 객관적으로 빨갛다는 건 없어. 내 보기에 이렇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자기가 학습을 배우거나 스승한테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신성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해탈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가 그런 책을 썼을 거 아니야. 그 책을 읽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다 책이 진실일까? 책 손에 읽는 사람이 없다고 다 거짓일까?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그림에 아무런 술값 한 잔도 안 됐던 그림이 400년 지나가지고 엄청난 명작이 되기도 하고 그 시대에 엄청나게 인기 있던 것이 나중에 그냥 휴지조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책을 읽을 때는 이 사람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구나 이렇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불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처님의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부처님께서 탐구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탐구한 결과가. 그러니까 그 탐구는 왜 했냐?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성은 영원하고 깨끗하고 즐거움만 있다. 그 신성의 일부가 나한테도 있다. 그게 아트만이다. 그것은 영원하고 즐거움만 있고 신성한 거다. 깨끗한 거다. 그걸 내가 발견하면 나는 괴로울 일이 없어진다. 이런 철학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왜? 불교 인구가 많겠어? 힌두교 인구가 많겠어? 힌두교 인구가 훨씬 많아. 힌두교는 인도만 있지만 인도 인구가 몇 억이다. 14억이야. 그 중에 한 1억 몇천 무슬림 빼고도 10억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책이 더 많이 팔려. 불교책보다. 그러니까 그런 책을 내가 선택해서 읽었으면 이분은 이런 관점에서 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 거는 자기가 말한 대로 법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다 이렇게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살다가 죽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 젊을 때는 뭐하고 옛날에도 유교를 유학을 공부하고 늙은 뭘 공부해라. 불교를 공부해라. 일본에 가면 어떤 말이 있다.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 성당에 가서 하고 장례는 어디 가서 지낸다. 자리 가서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아니 젊을 때는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늙으면 버려야 된다. 근데 너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사회주의 하냐. 이런 말은 그 사람 생각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 직장 생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젊을 때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 사람들은 일찍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는데 와 나는 뭐 포기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 포기하기 싫으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고 그게 좋아 보이면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뭐랄까 심리적인 그런 찝찝함을 가지고 있다. 뭐든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아는 게 해결의 첫발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